This is a glorious day. Day of judgment. My children!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할 명작 시리즈가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Hello! Hello! 충격적인 디스토피아적 비주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28일 후 후안 카를로스가 연출을 맡은 후속작 28주 후 역시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원작자인 알렉스와 감독 데니 보일은 28주 후가 전작의 세계관을 망쳤다며 후속작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난 28주 후도 재미있었는데. 암튼 여러가지 사정으로 20년이 넘어서야 데니 보일과 알렉스가 다시 뭉쳐 세계관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28년 후를 시작으로 뼈의 사원 파트 3까지 연결되는 28년 후 트릴로지의 첫 작품이 드디어 개봉한 것이죠. 28주 후의 세계관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데니 보일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Am I one of them? No. No, you're not. 28주 후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어 감염되었으나 변하지 않은 소년 앤디와 그로 인해 파리에도 퍼져버린 감염자들과의 접점이 새로운 트릴로지 안에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개봉 첫날 조조 상영으로 얼른 보고 왔는데요. 역시 데니 보일 형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트레인스포팅 때부터 지려왔던 그 간지와 분위기는 제대로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뭐지? 싶은 이상한 설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데니 형님 28주 후는 왜 그렇게 깐 거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한 센터장의 감상문 리뷰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There's no discharge in the war. 주민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원기 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영국의 하일랜드에서 암울한 미래와 대비되는 BGM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절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던 텔레토비 친구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토비를 보고 있는 아이들. Sit here. Auntie, what's going on? Jimmy, sit still, keep quiet and do not move from the spot.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게 방 안에 모아둔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이들은 흔히 말하는 좀비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캠브리지 영장류 연구소의 침팬지로부터 시작된 분노 바이러스는 피를 통해 전염됩니다. 2003년 작가인 알렉스는 기존의 생물학적이나 화학적 반응이 아닌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생각해냈고 데니 보일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물리지 않아도 감염자의 피가 몸속에 침투하면 2-30초 안에 즉각 반응이 나타나며 무엇을 먹기 위한 본능이 아닌 분노가 몸을 지배하게 되죠. Auntie, what's going on? Jimmy, sit still, keep quiet and do not move from the spot.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이는 바로 이 아이, 지미입니다. 지미만이 이곳을 빠져나와 성당으로 향합니다. This is a glorious day. Day of judgment. 이는 전편인 28일 후에 성당씬을 오마주한 것 같네요. 영화를 보면서 전편의 오마주 장면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린다든지 지미의 아버지가 이곳의 신부님이었는데요.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아기를... 암튼 지미의 아버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묵주와 황금 십자가를 지미에게 물려주고 감염자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My children! 그렇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28년이 지난 후 영국 북동부 너선벌랜드 해안에 위치한 홀리 아일랜드, 하루에 2번 썰물 때에만 길이 열리는 천연 요새 같은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성원 각자 부여된 직업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28년의 세월 동안 바다 건너 영국 본토는 감염자들의 차지가 되었으며 문명은 파괴되고 홀리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마치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힌 폐 건물, 이곳에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듯 짐이란 남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땐 전편의 주인공인 짐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초반부에 성당에서 살아남은 아이 짐이었습니다. 지미의 이름은 영화 중간 거꾸로 매달린 감염자의 배에도 새겨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후속편인 뼈의 사원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물려준 묵주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금부치로 몸을 도배한 힙합의 대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갑자기 분위기 킹스맨? 감염자 사냥꾼 집단 컬트의 리더 지미는 여전한 간지를 자랑하는 잭 오코넬 형님이 맡았습니다. 개봉 전부터 전편의 주인공인 킬리언 머피가 등장할 것임이 알려졌는데요. 예고편에 나오는 이 초스키니 좀비가 그일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킬리언 머피는 후속작인 뼈의 사원에 카메오 등장 후 28년 후 파트 3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어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홀리 아일랜드의 사냥꾼 제이미와 그의 아들 스파이크, 영국 본토에 나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구해오는 역할을 합니다. You know, I feel he's a bit young. He's ready, Jenny. 아직은 어리지만 야무지게 자란 아들 스파이크의 첫 출정식.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제이미와 스파이크를 환송하고 돌아올 이들을 위해 화려한 파티를 준비합니다. Look at what's in front of you. Bo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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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ze. Moving up and down again. 예고편에 나왔던 기괴한 음성을 배경으로 제이미와 스파이크가 출정하는데요. 이 목소리는 러디어스 키플링의 시 군화를 영화배우 테일러 홈즈가 1915년에 낭송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2차 보호전쟁 당시 행군하는 영국군의 심정을 나타낸 이 시를 배경음으로 영국군 보병대의 모습과 출정하는 제이미 부자의 모습이 교차되며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큰 의미가 있는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으로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느낌적인 느낌의 표현이었을 뿐. Once you walk onto that mainland, there's no rescues. 아버지 제이미는 본인의 직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물때를 놓치면 익사할 수도 있다는 것과 감염자가 나타나면 머리를 잘 조준해 쏘라는 것 등을 말이죠. 그리고 영국 본토를 장악한 감염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려줍니다. 작가의 코멘터리에 따르면 분노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에너지 소비가 극심한데 식욕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사한다는 설정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영화의 메인 카피가 Time didn't heal anything. 시간은 결국 독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변이에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세계관과 얘네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자꾸 진격의 거인이 생각나던데 데니 형님 일본 애니 덕후였나?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어떤 특정적인 요소가 스테로이드처럼 작용해 엄청난 피지컬과 지능적인 면모까지 갖추게 된 알파들. 알파는 엄청난 힘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를 잡아 척추까지 뽑아버려 전시하는 악취미로 군인들에게 베르세르크로 불리우던 감염자의 리더입니다. 제이미와 스파이크를 아깝게 놓친 후 밤새 이들을 기다렸다가 마을로 돌아갈 때 쫓아가기도 하죠. 전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압권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물이 다 빠지지 않아 무릎까지 잠기는 바다를 건너는 제이미 부자와 이들을 쫓는 알파의 모습을 풀샷으로 보는데 아름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바닷물 위로 다닐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못 왔던 걸까요? 영국 본토에 살아남아 뼈의 사원을 만들어 죽은 자들을 기리던 의사 닥터 이안 켈스는 알파 중 한 놈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죠. 이 의사도 설정이 좀 이상한데요. 오랜 세월 적응해가며 살아왔다는 설정이고 좀비들이 싫어하는 요오들을 몸에 바르고 다니며 몰핀으로 삼손을 진정시키고 스파이크를 구해주기까지 하는데 역할은 여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땅을 기어다니는 슬로우 로우라는 이름의 변종 감염자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이들은 땅과 하나 된 듯 기어다니며 땅속에 지렁이나 유충 등을 먹는데요. 덩치가 크고 느려서 스파이크에게 사냥꾼의 경험을 갖게 해줄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킬리언 머피와 닮아서 오해를 받은 쇠약한 감염자는 수명을 다해 죽음을 앞둔 감염자라고 하네요.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임신한 감염자의 출산이었습니다. 스파이크의 엄마 아일라가 폐허가 된 기차 안에서 감염자의 아이를 받아주는데요. 데니 보일의 인터뷰에 따르면 감염자들이 서로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좀비도 야스를 하는데 감염자가 야스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데 임신까지 하고 아일라가 마치 임신한 감염자와 같은 엄마로서 교감하는 듯한 장면도 좀 이상했는데요. 이렇게 낳은 아이가 정상인이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후속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설정을 이야기하자면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다가오는 슬로우 로우를 파바박 해치우는 장면이 나와서 오, 엄마에게 뭔가 있다 했는데 뭐가 있긴 개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면마다 긴장감을 주고 싶다는 데니 형님의 의지만 보일 뿐.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슬로우 로우를 잡아보기도 하고 겁에 질려 알파에게 쫓겨보기도 하는 등 죽을 뻔한 좋은 경험을 해본 스파이크.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돌아온 스파이크를 위한 축제를 벌이는데 스파이크는 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려는 듯 아버지가 떨어져 끼는 허풍이 영 불편합니다.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엄마 아일라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었죠. 아일라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마을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동네 아줌마와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를 목격하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스파이크.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물길을 건너고 맙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한 소년의 지옥 같은 여정이 펼쳐집니다. 예고편에 나오는 닥터 켈슨의 이 대사를 보면 There are many kinds of death, and some are better than others. 대충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결말을 극장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이야기하자면 분명 영상미와 분위기, 스릴러적인 요소는 진짜 초간지인데 개연성이란 게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편의 원작자가 이어가는 스토리인데 왜 전혀 다른 작품 같은지, 이럴 거면 28주 후는 왜 그렇게 깐 건지. 물론 트릴로지가 다 모여야 완벽한 스토리가 완성되겠지만 일단 지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속편이 나오면 전 무조건 봅니다. 데니 형님을 끝까지 믿어보려고요.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여러분의 댓글을 먹고 산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